네, 혜라님. 그 대통령실 한동훈 사퇴 요구에 대해서 국민의 59.4%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윤 대통령과 국힘 지지층에서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70%로 매우 높았다고 하는데, 이게 그래서 대통령과 그 여당 지지층 또한 총선 앞두고 수평적인 어떤 파트너십 관계, 당정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그 충돌 후에 그 국민의힘 지지율도 오르고, 그 다음에 총선 견제론도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의 그 국정수행에 대해서는 그대로 좀 부정적인 평가가 계속 높았다고 하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항상 마음에 올리는 공식이에요. 그걸 알고 있는 거야, 국민들도. 국힘 지지자들은 국힘이 승리하기를 원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사퇴시키면 총선에 진다는 걸 그냥 아는 거야. 네. 왜 총선에 질까? 항상 국힘과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의 공통 분모, 가장 원하는 거, 셋이 다 원하는 게 뭐냐면 이기는 거야, 그치? 네. 거기를 향해 나가야 돼. 그러려면 셋 다 가해자 마음을 안 써야 돼요. 가해자 마음을 쓰면 안 돼. 근데 가해자 마음은 혼자서 가해자 마음이 아니에요. 양쪽 다. 두 사람이 같은 일을, 어떤 목표가 있어. 네. 두세 사람이 같은 목표가 있을 때 전부 다 가해자 마음에 벗어나야 돼. 그러면 가해자 마음이 아닌 상태는 뭐냐? 자기 역할을 똑바로 하는 거예요. 남의 역할에 간섭하거나 그걸 뺏지도 않고, 내 역할을 남이 간섭할 때 그거를 당하고 내 역할을 안 하고 남한테 주거나 내 역할을 안 하지 않고, 딱 내가 할 역할은 딱 내가 하고 네가 할 역할은 네가 하고, 요게 분업이 딱 돼 있을 때 가해자가 아닌 거야. 뺏기는 사람도 가해자인 거야. 왜? 결코 뺏겨서도 좋은 결과가 안 나와. 그 예를 보여주는 게 이 조사 결과예요. 예전에 윤 대통령이 뺏었잖아. 당권을 막 장악해서 김기현 대표, 이준석 대표 말 안 들으니까 쫓아내고,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도 막 지배하고 당무 개입하고 할 때 국회의원들이 다 뺏겨줬어. 뺏겨준 건 나는 피해자야. 너 가해자예요. 수직적인 당정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당정관계를 원하거든. 각자 자기 역할 하기를 원하지 대통령이 월권하거나 또한 국회의원이 월권해도 안 돼. 강성희 의원 보고 내가 버럭버럭 하고 월권이야. 대통령께 되게 겸손하게 얘기했어야지. 그렇게 버럭버럭 대들고 그 행사장에서 건의할 장소도 아닌 데서 자기 역할이 아닌 거란 거거든. 부적절해. 그러니까 뭐라고 한 거예요. 그게 가해자 마음이야. 근데 뺏겼어. 그러니까 이들도 가해자 마음이죠. 대통령의 가해자 마음, 뺏는 가해자와 뺏기는 가해자 마음, 자기 역할을 안 하고 대통령한테 휘둘리니까 두 가해자 마음이 합쳐져서 만들어낸 결과가 강서 보궐선거 지고, 수직적인 당정관계라고 혼나고, 그리고 이제 총선에 빨간불, 정권 안 되겠다, 견제론 켜지고 정권 비판론 심판론 나오고 이랬어. 근데 이번에 충돌하면서 다시 윤 대통령이 당권 장악을 하려고 협박을 한 거지. 비서진 보내서 대통령실. 근데 no 하고 거절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용감하게 언론에 딱 당무 개입한 사실을 딱 인정하면서 사퇴 요구했지만 내가 거절했다. 딱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내 하는 역할을 안 뺏겼다 이거잖아. 대통령이 뺏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당무 개입한 대통령은 또 사실 그게 위법이거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거를 딱 정확하게 얘기해줬어. 그러니까 안 뺏겼지? 그러니까 혼자 썼어. 대통령 혼자 가해자 마음을. 근데 뺏기지 않아. 그리고 내 역할을, 내 권리를 딱 찾았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가해자 마음이 아닌 거야. 한 사람만 가해자 마음이 아니더라도 이게 성립이 안 돼. 가해자 마음이. 그러니까 결과가 어때요? 충돌을 했으면 떨어졌어야 돼. 민주당 막 비명 친명 싸우고 막 나오고 막 이럴 때 떨어지잖아. 그치? 근데 왜 정부 견제로는 오히려 내려가고 지지도는 올라가고 국힘 지지도는. 그치? 단 윤 대통령의 처신은 부적절했잖아. 그러니까 윤 대통령만 떨어지지 않았어. 그래도 그대로 유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플러스가 됐단 말이야. 그거는 윤 대통령만 가해자 마음을 썼기 때문에.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 윤 대통령도 사실은 여당이 잘 돼야 자기가 레임덕이 안 오고, 여당이 힘을 얻어서 여당과 같이 잘 힘을 구해서, 야당은 어차피 힘을 안 주잖아. 그 앞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야. 이 가해자 마음은 우리 그 구독자 여러분도 그걸 잘 알고 써야 돼. 자기 역할에 멈춰야지. 자기 역할을 넘어서서 남의 그 역할을 뺏고 남을 지배하려고 할 때 나와 상대 모두에게 치명적인 거야. 결과가 안 좋은 거야. 그래서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이 자식을 지배하잖아. 너무나 내 소유물 같아. 그래서 공부해 하면서 날마다 들볶고 날마다 학원 보내고, 엄마들 그래요. 그러면 공부 잘할 거라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본인 자신이야.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아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야. 엄마는 설득할 수는 있어. 네가 공부 안 하면 이렇게 된다. 네. 하지만 그걸 강요하고 강제하고 지배하면서 엄마의 월권으로 너 안 하면 용돈 조금 줄 거야. 이렇게 협박하면서 애를 공부 잘하게 하려고 해서 성공한 엄마를 나는 본 적이 없어요. 민주적인 방식으로 인격 대 인격으로 얘기하고 본인에게 선택권을 주고 했을 때 애가 자발적으로 공부해서 잘하게 되면 될지언정 그렇게 들볶아서 공부 잘하면 이 세상에 공부 못할 애기가 하나도 없지.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아이가 굉장히 엄마에 눌려서 지배당해서 열등히도 크고 자신감 없게 크고 자기가 바라는 자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월권하는 가해자 마음은 결과가 폭망이에요. 정치권에서도 그걸 봐야지. 날마다 자기가 가해자 마음 쓰고 있는 이재명 대표도 그걸 봐야지. 네. 거의 뭐 사당화를 시켜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분열되잖아. 네. 비명 나가니까 이제 친명 중에서도 또 거기 친문 친명으로 나눠갖고 또 친문계는 내쫓으려고 하고 이럴 때 전부 다 이게 폭망하는 거예요. 그 가해자 마음으로 점점 똥보를 차.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하니까 이대로 기조로 나가면 총선까지 이재명 대표는 지금 계속 가해자 마음으로 월권하고 있어. 자기 뜻대로 당을 사당화하고 당은 누구를 위한 당입니까? 국민을 위한 당이야. 네. 대한민국의 정당 민주당이야. 더불어민주당. 그치? 근데 어제 쇼츠 찍은 거 보니까 우리 스태프들이 다 더불어 제명당으로 바꾸래네. 이재명 대표의 퍼스널 컬러로 만들고 그리고 거기 아주 친명 호위무사. 아예 국회의원 나올 때 이러대 이재명을 지키러 내가 나왔다. 다 나가라. 그게 어디 국민을 위한 당이야. 이재명의 아픔만 중요하고 이재명의 죄를 갖다가 없애는 것만 중요한 당을 국민이 사랑하겠나? 이재명의 미친 개딸들만 좋아할 거야.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 한동훈 위원장하고 조사에서 지지율 보면 조금 더 높게 나왔더라고. 네. 아닐 거야. 막상 대선 레이스에 딱 지금 당장 돌입해도 져. 왜냐하면 지금은 윤 대통령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옹호한다는 사람이 있는 거야. 하지만 그 윤 대통령 다 빠지고 둘이 1대1로 붙으면 누가 더 국민을 쳐다보고 있어.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지. 네. 이거는 너무나 투명한 거야. 국민의 무의식은 집단 무의식은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반발심에 이 정권 밑에 있는 반발심 때문에 윤 대통령이 국민 마음 너무 이해 안 해주니까 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아직은 완전히 독립을 못했어. 윤 대통령 그늘에서. 그렇지? 이렇게 각을 한 두세 번 더 세워주면 완전 독립이 돼요. 지금처럼. 네. 지금 한 방에 각을 안 세워주는 것도 잘하는 거야. 왜냐하면 막 반항하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도 국민은 그것도 불편하거든. 대통령은 대통령이니까 참 현명하게 굽히면서 다시 봉합하잖아요. 그랬다 또 대통령이 월권하면 다시 또 각을 세우고 자기 역할을 하면 돼. 몇 번을 하면 그때는 지지율이 더 올라갈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도 내가 무의식 안에서 느껴보면 이 정권 끝났다고 치고 지금 당장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장관 레이스를 시켜. 근데 져요. 이재명 대표. 왜? 자기 아픔밖에 몰라. 자기 죄 방탄하는 것밖에 모르지 입으로만 민생하고 국민의 아픔을 못 느끼고 그러니까 일하는 게 없잖아. 예전에 성남시장은 정말 그 마음이 느껴졌어. 이재명 대표가 성남 시민을 사랑하고 우리 국민을 사랑하는 여유가 있었던 거야. 자기 아픔이 없으니까 국민의 아픔을 이해해줬는데 지금은 온통 자기 아픔밖에 없어. 그래서 이재명 당을 사당화하고 더불어민주당을 그 당을 누가 보겠냐고. 자기 역할을 올바로 하는 당인가? 내가 더불어민주당이 없어질 거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해자 마음을 쓰는 당이니까. 사람도 가해자 마음을 써서 자기 역할을 똑바로 못하면 사라지지만 당도 마찬가지. 어떤 조직도 자기 역할을 못하면 사라지게 돼. 국민만 보고 국민의 아픔을 위로하고 국민이 보면 행복하고 저 당 참 너무 좋다 이래야 되는데 위로를 못 받고 이재명만 보고 이재명의 사당화가 되니까 여기 가해자 마음 쓰니까 사라지게 될 거야. 항상 우리 국민들도 보면 어떤 기업도 막 승승장구하는 기업이 있는데 어떤 기업은 그냥 사라져. 누가 사라질까?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국민이 좋아하지 않거든. 예를 들어 신발을 만들어. 모든 국민이 신었을 때 너무 편하고 좋고 이쁘고 이럴 때는 그 기업은 승승장구해. 자기 역할을 하는 거야. 국민 마음을 만족시키는 데 있지.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켰어. 근데 신발을 개판으로 만들고 어떻게 겉멋술수를 써서 이걸 팔으려고 거짓 홍보를 한다든가 이상한 루머를 퍼뜨린다든가 이상한 홍보를 해서 비싼 돈 주고 홍보를 하고 막 자본력으로 밀어붙여. 처음에는 통하겠지. 좀 지나면 망하는 거야. 사람의 마음을 충족시키고 인정해주고 그런 역할을 못하면 자기 역할을 못하는 기업은 사라져. 소비자 욕구를 충족 못 시키는 기업은. 똑같아요. 그 가해자 마음으로 윤 대통령은 어떤 가해자 마음이냐. 대통령의 첫 번째 역할, 제일 중요한 역할. 국민의 마음을 이해해준다. 그리고 국민이
궁금하다고 묻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아무리 수치스럽고 아무리 두려운 일이라도 다 얘기해야 할 의무가 있어. 왜? 국민이 가장 사랑해서 뽑은 단 한 사람이야. 국민의 대표야. 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국민이 아무리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걸 묻고 아무리 치욕적이라도 다 대답해야 될 의무가 있어. 그걸 안 해주고 날마다 기자회견을 피하고 대담으로 어떻게 자기 원하는 말만 해주고 국민이 원하는 걸 얘기 안 해줘? 그거는 본인의 역할을 안 하는 가해자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가해자 마음을 썼을 때 그 화살은 부메랑처럼 자기에게 돌아와. 지지율이 떨어지고 인기가 없고 레임덕이 올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마음으로 그걸 해주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해. 부모가 자기 역할을 똑바로 해야 돼. 어제 내가 시민덕희라는 영화를 봤거든. 거기 보니까 애들을 갖다가 놀이방도 못 보내고 물론 돈이 없어서 그렇지만 거기 세탁소 그 빨래방에서 애들을 놀려. 그러니까 나라에서 와서 애들을 데려가더라고. 엄마의 역할, 부모의 역할을 못하잖아. 애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고 좋은 환경에서 재워야 되는데 그런 빨래방 같은 데서 재우고 하니까 부모 역할을 못했을 때 그렇게 가해자 마음이지 그게. 머리로 하는 게 가해자 마음이 아니에요. 두렵다고 피하고 아파서 못하고 이런 못하는 것까지도 다 가해자 마음에 들어가. 그래서 아픈 결과가 오는 거야. 대통령은 그 아픈 결과가 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수치스럽고 두렵고 부끄러워도 할 건 해야 되는 거야. 영부인도 어떤 게 가해자 마음이냐. 국민이 영부인으로 사랑해서 기꺼이 인정했어. 그 뽑아줬어. 그러면 국민이 원하는 영부인이 돼야 돼. 뇌물 받는 영부인을 안 원한다는 건 본인이 알겠지. 근데 그런 걸 했어. 그럴 때 그게 가해자 마음이야. 국민한테도 아프게 해서 가해한 거고 본인 자신도 수치스러운 영부인이 되게 전락시켰어. 그리고 그 수치 안 보려고 계속 사과를 안 하니까 그 사과를 잘못했을 때 사과 안 하는 것도 가해자 마음이거든. 그 가해자 마음 때문에 어떻게 돼? 지금 되게 아픈 피해자가 됐어. 전 세계 신문에서 하나둘씩 지금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외신에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수치를 넘어서서 용산의 수치였어 처음에는. 그러다 이게 점점 넘어서서 정치권의 수치에서 이제 국민적으로 막 까발려져서 동영상이 까발려졌을 때 바로 사과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국민의 수치가 됐는데도 수치 인정 안 해. 아프다고.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수치를 당하네. 그걸 또 얘기 안 하면 더 수치당할 거예요. 정말로. 심지어 정치권에서 외국에 나가야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오잖아. 자기 가해자 마음을 봐야지. 자기 역할을 똑바로 안 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게 가해자 마음이야. 자기만 아프게 하나 가해자 마음은? 대통령도 아프게 하잖아. 대통령도 그 가해자 마음을 용인하면 안 되는 거거든. 당신 사과해라. 정도를 걷는 게 사랑이고 정도를 걷지 않으면 무조건 가해자 마음이에요. 정도에서 많이 벗어나 있으면 센 가해자 마음. 정도를 조금 벗어났으면 가해자 마음이 세지 않은 거야. 내가 쇼츠를 찍을 때 버럭버럭 하는 사람이 있고 좀 덜 버럭버럭하고 아니면 조곤조곤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정도를 많이 벗어난 가해자 마음이면 되게 아파질 거고 이 마음이 우리나라를 아프게 해. 정치인은 버럭버럭 하는 거야. 왜 지들 때문에 우리 국민이 피해자가 돼야 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폭망당하게 돼 있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잘못하면. 나라가 발전을 하지 않고 후진국이 되게 돼 있는 거야. 왜 지들 때문에 국민까지 피해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버럭버럭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덜 버럭버럭 하는 건 평소에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크게 잘못했네? 그럴 때 조금 버럭버럭. 그냥 조곤조곤 얘기하는 건 그 사람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지금 너무 두렵고 아파서 어쩔 수 없이 그래. 자기는 정도를 지키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조곤조곤 얘기해줘. 근데 그것도 여러 번에 반복돼 있어. 윤 대통령한테 처음부터 버럭버럭 안 했거든. 굉장히 힘드니까. 아픈 거 알고 그분이 마음은 되게 정의롭고 잘하려는 거 아니까 조곤조곤 얘기했어. 계속. 근데 1년 반 2년 지냈는데 지금 너무 큰 잘못을 얼마 전에 한 거지. 한동훈 위원장한테. 자기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버럭버럭 한 거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 저분도 잘하려고 하지 절대로 잘못하려고 하진 않거든. 근데 요번에는 너무 사과 안 하는 게 더 나빠. 명품백 좀 받을 수 있지. 친하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자기는 돈이 많으니까 그게 몇백이 별거 아니라고 받을 수도 있다고 나는 이해가 되거든. 그리고 그 아버지 친구라고 하니까 에이 날 딸처럼 여겼겠지 이럴 수 있고 그게 몰카로 촬영된다는 것도 몰랐고 100번 양보해서 그런 거 다 이해해. 그래서 그 사건 나왔을 때 내가 버럭버럭 안 했다고. 사과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야. 동영상이 그렇게 나왔는데 국민들이 그걸 보고 아픔을 느끼는데 사과를
안 하는 자체가 가해자 마음이라 그건 큰 가해자야. 그 수치를 인정 안 하고 사과 안 하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버럭버럭 내가 하는 사람일수록 아파진다니까? 전 세계 수치를 당하는 영부인이 되잖아. 오히려 스스로 일을 계속 더 키우는 거야. 뭐야. 대선 전에 사과해서 더 지지율이 뭐 안 올랐다. 이런 얘기. 대선 전에는 쓸데없이 사과한 거야.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어. 별로 없는데 그때는 자기가 할 필요 없는데 해서 오히려. 할 필요 없는데 왜 했을까? 영부인 되고 싶어서. 대통령 되고 싶어서. 빼앗는 가해자가 한 거야. 할 필요도 없는 걸 했다 해도 가해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가해자 마음을 잘 인정하고 안 사람만이 몸이 이때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알아. 사과할지 말지 이게 국민 앞에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어떤 태도일지 이 모든 거를 종합적으로 아는 게 마음 공부거든. 가해자 마음을 인정하고 볼 수 있어야 돼. 가해자 마음 두렵죠. 그 두려움을 알고 자기가 가해자 마음이 올라왔을 때 그거를 써야 할지 아니면 그거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분리해서 쓰지 말아야 될지 이런 판단이 서야 돼. 그 판단을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위대한 이슈예요. 그래서 이 이슈를 듣고 정치인 중에 누군가가 올바른 정도를 걸어서 훌륭하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누구든지 다 듣잖아. 그치? 그럼 정치권에 있는 가족들이나 누가 보게 해준다면 본인이 판단이 힘들면 이걸 듣고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두렵고 아파도 저를 믿고 한번 그렇게 계속 올바른 처신을 한다면 나라가 변하죠. 정치인이 변하면. 지금으로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마음을 제일 아는 사람이야. 정치권에서. 그래서 정도를 거두려고 애를 쓰고 있고 잘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요걸 계속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 배우거든. 윗사람이 하는 걸 아랫사람이 배울 것이고 칭찬을 받다 보면 더불어민주당도 그걸 보면서 바뀔 것이고 제3지대 다른 당도 이준석도 보면서 국민한테 사랑받는 거 부러워서 언젠가는 배우게 될 것이라고 믿거든. 한동훈 장관도 물론 처신을 하다가 가해자 마음 못 알아차리고 이렇게 좀 실수할 수 있죠. 그리고 실수하면 또 제가 얘기해 줄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도 정치인을 통해서 자기 가해자 마음을 보고 그 가해자 때문에 자기 인생이 아프고 버림받고 힘들었음을 알고 그걸 인정하고 아무리 가해자 마음에 유혹이 와도 끌려가지 않고 그리고 그 마음 버리지 않고 느끼면서 정도를 걸으신다면 다 잘 살게 되고 우리 국민의 의식이 변해서 대한민국이 새로워질 겁니다.